플러스 두랩스하고 이제 피보랩이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랩스에서 스칼프만 하시는 분들도 더마티컬리라는 이제 피보랩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피 탈모와 피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붙여서 다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시 머릿속에 피부를 하시는 분들도 두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피를 하시는 분들도 피부에 관심을 가지셔서 진행을 고객 상담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계 뉴스를 한번 전달 드리면요. AI와 빅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옵니다. 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1순위가 대선 주자들이었죠. 기존에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이 1순위 공약이 AI를 발전시켜서 우리 국부 창출에 최고봉을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AI 기술을 굉장히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뷰티, 헬스케어, 웰리스 쪽에는요. 이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들리신다고 합니다. 네네. 자, 안 들리신다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우리 임선혜님 제 목소리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설정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피보랩과 하는 시스템은요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이고 앞선 시스템이고요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요. 물론 뭐 남들이 다 할 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들이 하기 전에 나의 구역을 내 나름대로의 바운더리를 지켜내고 발전시켜내는 방법으로 도구로서 지금 정착을 시켜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병원을 가더라도 골든 타임이라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생명도 위독하죠. 자, 우리 지금 뷰티, 헬스케어, 웰리스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죠.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폴드폰을 쓰는 고객들 중에서요, 우리 소비자들 중에서 에이, 누가 저 비싼 전화기를 100만 원 주고 사겠어. 스마트폰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다 했는데 지금 폴드폰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을 씁니다. 지금은 뭐 폰이 진화를 해가지고 점점점 발전하고 있죠. 자, AI 기술, 여러분들이 피보랩과 같이 하는 두랩스, 더마티컬리에서 활용하는 이 비컨과 같이 만든 이 시스템은요, 필수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샴푸대가 없고 샴푸가 없어도요, 이 AI 분석 장비만으로도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시술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점을 지금처럼 잘 유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예시 화면을 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로 제가 더마티컬리 계정을 한번 조금 연결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들어도 까먹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기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계를 제일 잘 알고 이 비컨이 두랩스하고 만든 이 시스템 자체를 명확하게 한 줄로 이해를 하실 수만 있다면 활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만 한 950군데가 넘고요. 다음 달 정도 되면 한 1,400군데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뭐 한 1년 만에 고객이 1,6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집은요, 1년 내도록 사용해도 40명이 등록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유심히 보면 첫 번째, 이 시스템을 믿는 집과 믿지 않는 집이 나눠지고요. 두 번째, 믿는 집도 내가 의욕적으로 활용을 하는 집이 있고 그냥 짬짬이 활용하는 집이 있고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신뢰를 하고 있으실 분들이라 보고 일단 이 시스템을 믿으시고요.
믿고 나서 그럼 나에게 어떻게 빠르게 우리 샵에 접목을 할 건지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 자체에 대해서. 자, 공유하기를 잠시 중지하고요. 자, 한번 아시는 분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렌즈는 몇 배율짜리의 렌즈가 들어있나요? 자, 자신있게 한번. 자, 몇 배율짜리 목소리를 키우셔가지고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사소한 게 아니고요. 전체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배율짜리? 20배. 20배 좋습니다. 20배. 자, 20배율, 예, 20배율 렌즈죠. 20배율 렌즈 몇 개가 들어있나요? 2개. 예, 그래서 사진이 일반 사진, 화이트 촬영되고 UV 촬영이 되죠. 이해가시죠? 20배율에 2대의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여기에는 센서가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센서가 들어가나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지금 2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다음 파트가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센서는 3개 들어갑니다. 수분, 온도, 냄새. 자, 그래서 이 비컨의 하드웨어는 일반 촬영과 UV 촬영과 수분, 온도, 냄새를 가지고 두피는 10가지, 피부는 12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 오늘 이거 다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컨의 시스템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실 분 계신가요? 비컨은 어떤 시스템이다. 자, 우리 박문정님 자신 있게 한번. 네, 비컨은 어떤 시스템이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시스템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를 해서 좋은 것 대비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막 이런 프로그램적인 게 막 수백 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해서 좋은 것 대비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은지를 두피는 10개, 피부는 12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피, 탈모는 각각 10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탈모 관점에서는 4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4가지 뭘로 살펴보나요? 우리 박 대표님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랑 호흡을 한번 맞춰보시죠. 자, 탈모는 몇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하나요? 피지. 자, 피지. 네. 자, 피지.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탈모는 4가지 관점인데 머리숱, 모공 밀도, 단위 면적당, 뭔가요? 머리카락 개수, 그리고 뭐가 하나 남았나요? 머리숱, 모공 밀도, 머리 두께, 그리고 머리카락 개수. 이 4가지만 파악을 하면 기본적인 탈모를 측정할 수 있고, 두피 관점 6가지는 뭐가 있나요? 수분, 온도, 냄새, 피지, 각질, 민감도. 자,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25년이 지났는데 그 군번을 외웁니다. 987 그 7200-0434. 예, 평생 안 까져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마티컬리와 브랩스라는 시스템, 비컨과 시스템을 활용을 할 때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두피 탈모는 10가지 분석 툴이 있는데 4가지의 탈모 관점과 6가지의 두피 관점이 있고, 물론 상호 보완적입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탈모 관점에 4가지가 있는데 머리카락 두께, 모공 밀도, 모공당 머리카락 개수, 그리고 전체적인 머리숱. 두피 관점에는 수분, 온도, 냄새, 피지, 각질비 등 민감도, 이 6가지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피부는 몇 가지인가요? 12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하는 시스템이긴 하나, 피부는 두피 탈모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냅니다. 자, 두피 탈모는요, 기본적으로 좋은 것 대비 안 좋은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지만, 피부는 우리 그렇잖아요. 일부분만을 본다고 해서 피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면이죠. 정면 촬영을 매크로 촬영이라고 합니다. 촬영을 해서 전체적인 이 항목 12가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극명하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는 전체적인 쉐입 형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 기법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피 탈모는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피부는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를 하겠으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12가지를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피부는 12가지 뭐뭐가 있나요? 자, 우리 박 대표님. 자, 오늘 제가 계속 물어봐서 이게 이럴 때일수록 눈에 들어옵니다. 자, 피부의 12가지 항목.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십니다. 네. 뭐 안 열어보고 활용을 좀 덜 해보셨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전체 틀을 잡아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피 탈모는 명확했다고 했습니다. 두피 관점과 탈모 관점을 외웠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대비 어떤 항목에서 뭐가 안 좋은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피부는 매크로 분석과 마이크로 분석을 통해서 12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외워놔야 됩니다. 98테크 7200-0434 제 군번 26년 동안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피부랩에서 더 비컨과 협력한 이 시스템을 암기를 해야 될 건 있습니다. 12가지를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정 대표님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탁 찍어본다면. 자,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드름 관점입니다. 여드름.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여드름. 자, 여드름과 관련된 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피지. 그리고요. 포피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피린. 자, 피지는요. 여드름으로 유발할 수, 여드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덩어리죠. 자, 포피린은요. 여드름뿐만 아니라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특정한 물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성분,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포피린이라는 게. 자, 이렇게 UV 촬영을 딱 해보면 표피 안쪽에 붉게 이렇게 뭉쳐진 사진들이 많이 찍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포피린인데요. 이게 염증으로 발생을 하거나 여드름으로 나옵니다. 숨어있는 흰자들이죠. 그래서 여드름 관점으로 하나를 딱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주름 관점입니다. 주름. 자, 주름과 관련된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름은 주름인 거고 주름하고 관련된 거는 뭐가 있죠? 수분. 애기들은 주름이 없습니다. 네, 애기들은 주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피부에 열이 많고 건조한 사람들은요, 잔주름이 많습니다. 네, 여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미 잡티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실제 피부 관리실을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드름에 관련, 제가 20대 때 갔을 때는 여드름이라든지 화농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았었고요. 30대 넘어가니까 이 수분이라든지 피부열, 주름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해주셨고요. 40대 넘어가니까 기미하고 잡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부도 이 세 가지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구구단체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시. 자, 구구단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시간이 제가 15분 딱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15분. 아시겠죠? 자, 눈을 크게 떠주시고요. 자, 먼저 예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피부네요. 네, 두피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화면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예시 화면입니다. 자, 볼게요. 두피 쪽은 10가지 항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자,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면 암기를 하고 있으면요, 이게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네. 자, 그러면 붉은색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주황색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신뢰가 가나요, 안 가나요? 전혀 1도 안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딱 펼치는 순간 저기 부러졌네요. 저기 금 같네요. 저기 피로골절이 있네요. 바로바로 설명해 주는 의사는 명입니다. 자, 근데 고객이랑 같이 쳐다보고 있는 의사는요, 신뢰를 못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차트, 부위별 점수와 항목별 점수를 많이 보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두 번째, 많이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두피 관점과 탈모 관점으로 신속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좀 덜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신 있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안 좋은 거, 암으로 치면 3기와 4기가 이게 붉은색이고요. 주황색은 1기와 2기입니다. 자, 이 붉은색에는 탈모 관점과 두피 관점이 각각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자, 2초 만에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3대 0입니다. 아까 제가 두피 관점이 6가지 해서 민감도와 수분과 피지는 두피 관점에 포함이 됐어요. 맞죠? 네, 맞죠? 자, 그리고 주황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관점 중에서 두피 관점 몇 개, 탈모 관점 몇 개. 자, 아주 쉽습니다. 탈모 관점에서 하나, 둘, 세 개. 두피 관점에서요. 하나, 둘, 셋. 3대 3인 겁니다. 맞죠? 3대 3. 자, 그럼 이 사람은 탈모도 있지만 뭐가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으세요? 문제성 두피가 더 심각하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탈모도 있어 보이나, 예를 들어서 정수리 부분에 탈모도 있어 보이나, 실제 이 고객은 문제성 두피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수리에도 탈모가 같이 유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탈모도 관리를 해야 되겠으나 문제성 두피를 먼저 케어를 하는 시술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고요. 보는 순간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캐치한 다음에 말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술술술술. 아, 고객님은 두피 관점과 탈모 관점에서 정수리와 뒷머리에 문제가 있는데 탈모 관점에서는 3개가 주의가 경고가 있고 두피 관점에서 6가지가 무려 문제성 두피와 경고성 두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정수리 부분은 탈모를 관리를 해야 되겠으나 뒷머리나 전체적으로 문제성 두피가 굉장히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하더라도 먼저 문제성 두피 관리를 해서 파츠를 관리를 하고 탈모 관리를 점진적으로 들어갔을 때 결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랩스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으로, 네, 두랩스 제품으로 바꿔볼게요. 네, 좋습니다. 두랩스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으로 당신의 두피와 탈모 지수를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가 돼야 된다고요? 3분에서 5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을 한번 재보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비컨의 시스템은 제가 단순하다고 결론 내려줬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 대비 안 좋은 게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피 관점과 탈모 관점에 몇 가지 항목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대비 어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술법과 테크닉과 제품으로 당신을 관리를 할 거고 당신은 집에서 최소한 스텝 1, 2, 3의 제품으로 홈케어를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수치와 그래프와 임상 경험으로 풀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자, 제 말이 조금 빨라지죠? 네, 조금 빨라지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요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훈련을 3분 안에서 5분 안에 해치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2, 3분은 뭘 해야 될까요? 마무리 작업, 결제죠. 네, 늘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왕도가 있어요, 왕도. 왕도가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장비와 두랩스 제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시스템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내가 고객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두랩스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다음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임상 결과치들을 제시를 해주고 당신도 그런 임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만 필요하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숙달 반복을 고객이 없을 때 내 스스로 맞춰봤느냐는 거야. 네. 자, 피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부. 네. 우리 안경근님, 이제 초상권이 있으실 것 같지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네. 자, 볼게요. 피부 쪽. 자, 좋습니다. 자, 예시만 제가 하는 겁니다. 자, 피부 쪽. 한번 볼게요. 자, 피부 쪽 분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시 화면으로 제가 한번 볼까요? 자, 피부 쪽도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고객의 얼굴 전면 사진을 찍고 부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결과 보기를 눌러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상담해야 될 거는 로딩이 조금 있네요. 자, 이겁니다. 자, 나의 등수 확인, 뭐 이런 거는요, 너무 눈에 듣지 마세요. 제가 클레임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듣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이 점수가 75점이라서 보통으로 나왔대요. 나는 싫대요. 이 고객이 보통으로 나오는 게 싫고 무조건 경고나 주의로 나와줘서.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거를 안 좋다고 어거지로 세울 필요도 없고요. 안 좋은 거를 좋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신뢰성을 고객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 고객은요. 전체 점수는 69점, 뭐 나쁜 수치는 아니겠으나 각 항목별로 떼놓고 봤을 때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특히 홍조가 굉장히 심한 고객이고요. 피지와 모공 크기와 포피딩과 모공 밀도와 피부열과 다크서클과 주름과 기미 잡티와 여드름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특이하게 수분과 피부 장벽 지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조금 높을 뿐이지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이 고객에게는요, 종합 세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렸죠. 피부는 12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붉은색과 주황색을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캐치를 해야 된다고요? 여드름 관점, 기미 잡티 관점, 주름 관점을 종합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캐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드름 관점에서는요, 여드름과 포피린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피지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거나 앞으로 많이 유발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지가 많고 포피린도 많고 여드름이 많기 때문에 이 고객의 여드름 관리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미 잡티가 있다고 했죠. 74점이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기미 잡티 관점에서 이분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주름 관점에서요. 주름도 당연히 안 좋다고 나왔죠. 메인을 잡고 주름과 연관된 걸 한번 볼게요. 주름과 연관된 거는요. 피부열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피부열도 높은 편입니다. 자, 피부열이 높고 홍조가 많은 사람들은요. 모공도 큽니다. 자, 그럼 이분은 답이 나왔어요. 뭐부터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런 문제성 피부가 들어왔을 때요. 네. 5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강 대표님 나가셨네요. 네. 5분만 참으시면 돼요. 자, 내가 다 아는 내용 같죠? 근데 들으면요. 또 색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피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을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요. 어떤 시술법을 먼저 권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여드름 관리. 두 번째는요. 홍조가 경고로 나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여드름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홍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 고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여드름 관리 제가 알려드렸죠. 여드름. 그리고요. 기미 잡티와 주름을 관리를 해야 되는 종합 세트이기는 하나 메인은 뭘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홍조 관리입니다. 그러면 홍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홍조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열.
자, 우리 40대 넘어가서 갱년기 오시는 분들이 홍조가 많은데요. 홍조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열이 많아요. 얼굴에 열이 많으니까 피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조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맞나요? 홍조가 있으신데 얼굴에 막 수분이 탱글탱글하면서 막 기름이 반들반들하고 얼굴이 좋으신 분들이 드물어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요, 피부에 열이 늘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도 늘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화장이 잘 안 먹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은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모공을 잘 닫아주면서 홍조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피지가 많은 분입니다. 특이하게. 피지가 많고 포피린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당연히 주름과 기미잡티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두피 탈모도 10가지를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면 피부는 12가지를 3그룹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드름 관점, 기미잡티 관점, 네, 주름 관점. 아시겠죠? 자, 요거를 그냥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피부랩에서 제시를 하는, 네, 자, 고객 목록을 좀 바꿔볼게요. 네. 자, 피부랩에서 제시를 하는 중성 케어 솔루션, 뭐 지성 케어 솔루션, 복합 솔루션, 이런 케이스로 고객하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숙달 반복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습득하십시오. 기술입니다. 자, 피부 쪽까지 제가 한 번에 들어가려니 조금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자세히 보면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두피든지 피부든지 이렇게 푸른색 박스가 쳐져 있는 곳이 있고 흰색 박스가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차이가 어떤 거였냐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케어는요. 푸른색 박스에 담아놨습니다. 이분은 중성 케어 솔루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피부가 메인 타입이 중성입니다. 그리고 지성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으로 뭘 솔루션을 해야 된다고요? 중성을 먼저 케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성 케어입니다.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중성과 지성이 있다는 거는요, 대부분 복합성이라는 겁니다. 민감하고. 자, 그래서 이 솔루션 추천하는 상품들도요, 그냥 뭐 어리버리하게 추천한 게 아닙니다. 이 메인 타입과 서버 타입의 관리 대상에 따라서 추천하는 순서가 다르고요. 이 순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셔야 되고 제품도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직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눌러보십시오. 상세 보기. 눌러보시면 더마티컬리의 이런 추천받은 제품이 어떤 성분이 좋고 어떤 게 좋고 뭐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 여러분들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설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눌러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는 뭘까요? 당연히 매출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공유하기 버튼이 있죠. 이 공유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반드시 고객에게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1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비컨의 시스템은요, 명확합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비교를 해서 좋은 것 대비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것은 두피 탈모 관점 분석이고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분석을 하겠으나 종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피부 관점이다. 두피 관점에는 10개가 있었고 피부 관점에는 12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항목들을 암기를 해야 되고 이 각각의 항목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떼어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숙달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진하는 촬영하는 요령도 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해서 촬영해야 됩니다. 특히 두피 탈모 쪽은요. 여러 곳을 촬영하지 마십시오. 4곳을 촬영하라고 나왔지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만 촬영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이 심플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이걸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분석한 자료방에 들어가서요. 내 고객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고 내가 어제 촬영했던 고객을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대비 촬영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좋은 것 대비 안 좋은 것을 촬영을 했을 때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항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 장을 찍되 여러 부위를 찍지 마십시오. 피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촬영을 하십시오. 하지만 항목별로 분류하는 훈련만 잘 돼 있다면 안 좋은 게 10가지가 나오든 8가지가 나오든 심플하게 정의를 내려서 솔루션을 추천을 해서 매출까지 바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공유하기는요, 그 고객이 신규 고객이든지 물건을 살 것 같다, 안 살 것 같다,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공유를 해주세요. 고객의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공유한 더마티컬리 두랩스가 공유가 되는 순간 이 고객은 한 달 내도록 그것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방도 하고 전화도 올 거고 저번에 추천받은 제품을 사러 올 수도 있고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올 확률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박 대표님 두 분, 박수정님, 박문정님, 자, 우리 현정 팀장님, 네, 그리고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믿으십시오. 두랩스 피보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이 솔루션을 믿으시고요. 피보랩 본사를 믿으시고요. 피보랩에서 개발한 상품을 믿으십시오. 믿으면요, 이게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어떤 효과냐면요, 내가 믿는 순간 고객은 나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안 믿는 거를요, 고객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제가 비컨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눈에 총총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비컨을 믿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바로 간파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영감을 불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이 피보랩에서 스킬링 하나, 샴푸 하나 가만 냅두면요, 죽어있는 물건인데요. 신기하게 거기에 나의 생각과 혼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게 살아있는 생물로 바뀝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이런 제품들이 나와 혼연일체가 돼서 나의 샵을 운영해 갑니다. 네, 이거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믿으면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안 믿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난 자식도요, 막 갑니다. 아시죠? 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믿으십시오. 우리 문 대표님을 믿으시고, 우리 식구들을 다 믿으시고, 피보랩 가족들을 믿으시고, 피보랩의 제품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혼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자, 오늘 이 기운을 다 같이 받아서 매출의 끝판왕을 이루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2주 뒤에는요, 제가 2분 상담, 3분 상담, 5분 상담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겁니다. 2분, 3분, 5분 안에 임팩트 있게 상담하는 요령을 제가 집중적으로 3가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 2주 뒤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돈 많이 버시고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문현주 대표님, 잠깐만요. 문현주 대표님, 문의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비컨 그거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요. 네. 이게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9번인가 제가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 UV 촬영까지 다 하고 했는데, 네. 분석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일요일날 하다 일요일. 보니까. 네네. 그래, 분석이 자료가 안 나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뭐 사진이 2장에서 6장이 필요하다가 다시 사진 찍고 재촬영하고 했는데도 분석이 안 나가 고객님 그거를 분석 제대로 못 해줬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자, 근데 그러면, 또 한 번은 또 하니까 되던데 네. 제가 뭐가 잘못된지 한번. 우리 문 대표님이 잘못한 건 없고요. 비컨이 더 이런 에러가 나지 않도록 개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대표님이 일요일 날 촬영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촬영한 이력은 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외부에 있는 인터넷 환경 자체가 문 대표님이 촬영을 하는 순간에 접속이 살짝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촬영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앱으로 안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력을 살펴보고 제가 네. 11시 반까지 문현주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생존하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